네, 5월 22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인사이트와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모셔보죠.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이실 때랑 예, 대표 이사님이실 때랑 예. 언제가 더 바쁘세요? 일단 이사님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진짜요? 지금은 대표님 싫으세요? 엄청 바쁘네요. 회사 있을 때는 월급쟁이니까 어. 대충 조금 쉬면서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아, 표정에서 막 진심이 느껴져요. 요즘 예. 얼마나 바쁘신지. 대표님이 되시고 더 바쁘시다. 근데 왜 이사님으로 불러드리길 더 원하세요? 저도 좀 어색해서요. 아, 진짜요? 예. 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꿋꿋하게 저는 대표님이라고 해도 네, 좀 감사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 오늘 함께 할 텐데, 시장이요, 빠릅니다. 네, 코스피가 7천 찍고, 뭐, 얼마 만에 8천 찍고, 8,040까지 갔다가, 지금 7천 또 초반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금, 매크로 이슈가,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크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예. 제가 기억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주목하십시오. 예. 4.3 그때 제 기억에 맞습니다. 대표님 처음 뵀을 때 예. 저하고 이제 방송 요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에 4.3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4.3 넘어가면 분명히 타코 나오고 예, 4.5 가면 예,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예. 말씀 분명히 해주셨는데 이제 4.6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오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하고 싶어 한다? 시장이 좀 오르고 싶다. 나는 네. 오르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이렇게 인격화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의인화, 인격화. 예.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싶어하는 느낌들은 뭐냐면 차트 잠깐 보시면요. 네. 우리 코스피 지수의 3일 동안의 거래인데요. 뭐 이평선 지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번 주 3일 동안 보면 전부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네요. 이게 힘이 없는 시장에는 아래꼬리가 없습니다. 그냥 급락을 해버립니다. 지난 3월에 보세요. 이게 지금 아래꼬리가 없죠. 그냥 음봉 주고 내려가잖아요. 아래꼬리가 자꾸 있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올라가고 싶어. 좀 그만 좀 해.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네. 미국 차트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 이게 S&P 500이거든요. 전부 다 아래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올라가고 싶어. 이제 이런 건데 뭘 기다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 노사 협상의 타결 이걸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게 타결 뭐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됐죠.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도 아침에 플러스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또 강보합 갔다가 그다음에 또 대밀렸는데 그 다시 대밀리는 그 순간에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기다리는 거는 삼성전자의 노사협상 타결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삼성전자 강보합을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하튼 타결되지 않겠어. 다 파국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어. 물론 뭐 파업한다고 파국은 아니에요. 뭐 일단 해놓고 또 극적 타결 뭐 오늘 밤에라도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시장이 좀 그걸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시장을 이렇게 흔들게 만든 기저의 원인은 대이란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그래서 이란과의 종전이었는데 이제 종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말로만 싸우고 요즘에는 이제 서로 물리적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물리적 공격한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실제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든 좀 끝내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다리는 게 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종전 협상이 좀 잘 된다고 하면 또 급반등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시장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신문이나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시장 내부 사람은 아는 내용들인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의 채권을 하방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방을 공격한다라는 얘기는 채권을 이제 매도로 공격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방어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나오겠죠. 지금 요즘에 보시면 베센 장관 뉴스 기사화 안 되잖아요. 조만간 베센 장관이 이제 나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센 장관이 나서면서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는 장중에 자꾸 반등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있는 시장이다. 아, 그렇게 보여주고요. 위험한 거는 이런 거예요. 만일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다. 네. 그러면 항상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은 먼저 지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기관들의 로스컷이 나오죠. 기관들의 로스컷이 어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들 로스컷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종목별로요 20% 30% 빠진 종목이 많아요.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수가 따지고 보면 8,000에서 7,200이니까 800포인트 빠졌으니까 한 1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20% 이상 빠진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스컷이 나온다고요. 이 상태에서 반등해내지 못하면 우리 지금 신용 많잖아요. 신용이 반대 매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확 빠지는 현상이 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충격을 거기서 사겠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어떤 네.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거니까 나만 돈 네. 벌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단기적인 거고요. 조금 더 길게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길게 보면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가면 이건 위험하다. 그럼 그 위로 넘어가면은 진짜 에브리띵 랠리 끝나고 이제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 상태가 되면 가뜩이나 위험한 채권 시장 또는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것이고 기업들이나 그리고 지금 아시아 신흥국들의 일부 국가들의 지금 환율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취약 국가, 취약 기업, 취약 개인들은 디폴트가 나옵니다. 고금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면 분명히 후유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더 긴 안목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시점이 나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이 우선인 거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오래 가면은 그 후유증으로 위기 상황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일 여기서 국제 수익률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방어하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고 만약에 그 반등의 힘이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땐 비로 진짜로 그때는 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은 조금만 모멘텀이 나와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약해 보자면 예, 예. 올라가고 싶어 예. 라고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거는 아랫꼬리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황상 그거는 저는 근데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예. 물론 국채 금리에 충격을 받았지만 예. 그거에 비해서는 잘 상당히 좀 버티죠. 잘 버텼다 예,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는 왜 잘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매크로의 힘과 예.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간의 싸움에서 예. 그 후자가 이긴 건가요? 그러니까 뭐, 주요 지표들이 이 정도 됐으면은 네. 이게 급락 또는 폭락하는 그러게요. 게 예전에도 그랬고요. 네. 요번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랬다는 얘기는 야,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때 가서 보고 지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매수해서 당분간은 좀 더 가고 나중에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요게 지금 시장의 심리인 것 같은. 아직 탐욕 말씀을 드리는 구간에 거예요.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제가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고금리로 오래 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이사님 다 팔고 나갈까요? 뭐 근데 당연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심리가 위쪽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시장도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 주주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 주주 빠지니까 오늘은 한투에서 또 발표했더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또 보고서 또 냈어요. 올렸더라고요. 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 57만 심리가 원. 아직 있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그게 틀려서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네. 심리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월이 한 2주 남았는데 5월 말까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 자산을 하는 ETF가 16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저거 팔잖아요. 지금 국민성장펀드 6천억. 22일에. 예, 그거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오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거 아마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굉장히 흥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꺾인 분위기는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야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좀 지금 수익 추구하자 이런 심리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생각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예. 10년물 4.6, 뭐 30년물 5.2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지속된다면 언젠간 문제가 생기겠지만 예. 일단 지금 당장은 예. 더 갈 것 같아. 예. 더 가자. 예. 이런 심리가 일단은 있는 네. 것 같다. 사람들의 심리가 네. 가자라고 하면은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매수 매도의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잘 버티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요 며칠 동안 좀 흔들리는 요 구간 사실 네. 고점에서 본다면 한 10% 정도 네, 지금 조정을 받은 거예요, 대표님.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 이동 예. 뭐 그런 거 강조해 주셨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좀 잘 했다면 예. 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 하셨다면 또 망설이고 좀 못 하셨다면 예. 지금 구간의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제가 앵커님하고 3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부터 방송을 했어요. 이 네. 방송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통에 자 여기서 1차 하락하면 반등합니다. 반등이 3개 나오고 2차 하락할 때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전략을 잘 갖고 그때 제 구독하고 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잘 맞춰서 잘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모두 다 해피했던 거는 왜 그랬냐? 지금 화면 보시면요. 해피했던 거는 그때 굉장히 힘들고 막 그랬지만 그때 가지치기를 잘 해놓고 잘 있었더니 그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바람에 모두 다 에브리바디 해피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가지치기 예, 잘해서. 잘 했으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응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요번에 하락 전에 여러분께 제시를 좀 드렸어요. 화요일 날들 현금 만들어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부터 현금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때 급락을 했고 지금은 급락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 많이 빠졌고요.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목들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가지치기해서 핵심 종목만 딱 두고 나머지는 현금만 갖고 있고요. 그 현금을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는 이제 전쟁이 발발이 됐잖아요. 전쟁이 발발이 되면 전쟁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면 반등을 합니다. 질병이 일어나면 질병에 항생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시장 급반등합니다. 또 급락할 때가 어떤 데가 많이 급락하냐면요. 뭐 지진이 어디 일어났어. 그러면 급락했다가 또 반등합니다. 테러가 일어났어. 급락했다 반등합니다. 이건 외부의 충격이 굉장히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경제 지표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10년 만에 국제 수준이나 환율이나 경제 지표가 변했기 때문에 이번의 상황에서는 곧바로 원위치에서 다시 8천 넘어서 망간다.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네. 공격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전에는 이게 밑에서 사서 급반등하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빨리 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지치기 해놓고 현금을 들고 있거나 또는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종목을 이렇게 벌리지 말고 분산하지 말고 핵심 종목 우리 핵심 종목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반도체에 있는 투톱하고 그리고 장비주에 있는 강한 종목들 몇 개 종목 그리고 전력기기 종목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강했던 그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중에 대표 종목들 대형주 위주
그런 것들만 분할해서 좀 사고 전부 다 끝냈다. 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다려요. 시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기다려요. 지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이 되면서 원래 셌던 놈들은 원위치 하거든요, 다시. 그러면 결국은 나는 다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그리고 나서 있는 게 지금의 대응 전략 중에 적합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초반부터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아마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채팅창에서 저게 맞는 말 같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다. 이런 분들도 지금 여러 분 계시거든요. 왠지 조금 더 갈 것 같고, 아, 조금 더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자료로 좀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가지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의 가지치기 네, 방법, 설명을 그런 좀 설명이요. 해주셨더라고요. 예.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가지치기가 뭐지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번만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사투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에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적이 또 언제 있었냐면요. 그 엔캐리 트레이더가 그래서 엔캐리 자금 빠진다 그러면서 했을 때도 한번 또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올해 3월에 전쟁 때문에 그랬고요. 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이 조정 하락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시장이 상승할 때는 나는 뭘 할까요? 시장이 굉장히 강세예요. 막 올라가요. 그럼 뭘 할까요? 휴가 가야죠, 휴가. 그냥 뭘 건들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아, 강세일 때는 네, 시장이 강세일 때는 그냥 냅둬야지 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사고 너무 팔고 하면 팔고 싶지만 네, 그냥 여행 가자. 시장이 강세일 때는 강세장의 강세 종목은 그냥 들고 있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장이 조정 하락을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지치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아닌 것 첫 번째. 그리고 비중이 작아서 전체 영향력 작은 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500만 원씩 갖고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쫙 갖고 있어.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그게 한 20% 손실 나가지고 100만 원 손실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고민하고 차트 보고 질문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제가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 500만 원이 100만 원 20% 손실 나서 400만 원인데 이게 따보려면 400만 원 버는 건데 1억에서 4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 팔아버려라 그냥 싹싹. 오히려 만약에 그 중에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더 사서 1,000만 원을 만들지 2,000만 원을 만들지 거기에 살을 붙여서 걔를 이게 버려놨던 거를 어디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화하고 이런 작업을 시장이 조정일 때 해내야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다 버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그러면은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우리 경험 다 하셨잖아요. 다 같이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하락일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가지치기부터 해야 된다. 요거를 먼저 해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지치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지금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잖아요. 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만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팔어? 팔게 얘네는 없네요. 가지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네. 야, 이건 팔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난주에 최초의 하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스파시방으로. 정 힘들면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여라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가 있었다. 그럼 전체 10%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10%, 전체에서 10%, 10%씩. 10%. 아. 일정 비율로. 아.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 네. 이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일단 가지하고 다르고요. 핵심 주식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만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대충 아실 거고요. 지금 요즘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지난주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이 강세장일 때하고 약세장일 때 시장 흐름이 달라요. 시장 흐름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지수지 않습니까? 네. 이 코스피 지수예요. 근데 아랫꼬리 달아서 굉장한데 이 아랫꼬리가 달면서 반등을 하는 게 이게 오후에 반등을 하면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장중에 반등하다 오후에 다시 밀리기 때문에 음봉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분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밀리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떤 날은 아침에 밀렸다가 반등을 주지만 클릭이 안 됐네요. 반등을 주지만 또 네. 되밀려 이렇게 이런 날이 있고요.
밀렸다가 또 반등 주지만 또 되밀려. 네. 오늘도 밀렸다가 반등을 주지만 되밀려 이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거 하려고 그러냐면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아침에 반등하네 이제 반등하나 보다 그러고 사면은 다 물리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사면은 물립니다. 시장이 약세로 가면은 아침에 사는 게 아니고 오후까지 끝까지 확인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요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만약에 종가에 뭐 합의됐다느니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위로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양봉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쫙 그렇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저점 라인이에요. 요런 양봉이 나오면. 빠지다가 양봉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즉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오후에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런 욕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있죠. 아침에 확 빠졌다가 그다 쫙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안 샀어.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더 올랐어. 아침에 샀어야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뭐 오늘 삼성전자도 그랬고. 뭐 그런 네, 생각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반대로 파는 사람은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아침에 나 이 종목 가지치기 이사님이 가지치기 하라 그랬는데 어떤 종목은 그동안 이렇게 오르다가 요만큼 빠진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은 맨날 못 오르고 이랬던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요만큼 빠졌어요. 네네. 근데 시장이 약세 국면이라서 얘도 요만큼 오르고 얘도 요만큼 오르는데 팔려고 그랬더니 얘 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얘가 오르네? 그러면 야 이거 이제부터 오를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오. 생기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했던 종목은 아침에 뜨면 팔아야 됩니다. 빨리. 아, 빨리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가지치기의 방법. 이게 시장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반대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러면은 아침에 빠졌다가 오후에 떴다. 지금 앵커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네.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예를 보죠. 삼성전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예요. 보면 삼성전자가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다가 밀리고 또 반등하다가 조금씩 또 올랐죠. 아침보다는 더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오늘도 빠졌다가 반등 시작하다가 폭락했다가 이거 총파업한다 그때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때보다는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왜 저점보다는 그래도 올라서 자꾸 끝날까요? 주도 종목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세장이거나 주도 종목은 걔네들은 빠질 때 그냥 사야 돼요. 아침에. 걔네들은.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약세장의 주변주들은 올라주면 땡큐 그러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네. 센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면서 고맙다고 사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땐 그냥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 종목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트레이더들은 알아요. 전문 트레이더들은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뭐 1년씩 들고 가고 삼성전자 그냥 줍줍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희 뭐라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좋아요. 그런데 기왕에 파실 거면 기왕에 내가 삼성전자 사실 거면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남들보다 높게 팔면 좋은 거고. 그럼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시장이 일단 약세 국면에 약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왜 확인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제가 시장이 이제 올라가려는 나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 알코올을 자꾸 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과 저의 기대감인 것뿐이에요. 막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공격해버리면 그러면은 줍줍하다가 망하게요? 또 떨어지겠죠. 그건 아니란 급락하겠죠.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또는 삼성전자 되게 세네? 그랬는데 내일 총파업 들어가 버렸어. 그냥 곧바로 마이너스 6% 7% 나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더 싸게 샀어야 되는데 사가지고 돈도 없고 이제 이런 일은 우리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날 중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알고서 보자.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고서 보자. 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약세장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고 요즘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빠진 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가볼까요? 이게 요즘에 보세요. 이날 종가가 얼마예요? 이날 종가가 7,493포인트인데 그 다음날 종가는 시가는 7,443이에요.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밀렸다 갔습니다. 그날 그 다음 날은 또 보세요. 야, 요걸로 보면 돼요. 이게 시가를 보면 돼요. 시가가 마이너스 1%, 1.2%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5%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또 플러스 0.7에 시장이 분명히 약세이고 지표도 안 좋은데 꼭 요렇게 플러스나 아니면은 지금 강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시가는요. 그렇죠. 왜요?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오늘 기대감.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침에 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아침에 파는 거고 약세일 때는 사는 사람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도식한 거예요. 잘 보세요. 네. 반등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세다니까요. 세지 않으라도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아요. 아침에. 그러다가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냥 매물이 나오면서 빠져버립니다. 빠졌다가 눈치를 봐요. 막 반등하지 않을까? 와, 여기서 반등하면 나 따라가야지. 삼성 이거 노사협상 해결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이거 뭔가 좀 이게 이란에서 새로운 제안 나오는데 합의 보는 거 아니야? 계속 눈치 보다가 막판에 반등하든지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막판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장중 흐름을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대응을 하자. 내가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 트레이더들 있죠.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오늘 빠지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막 설명드리냐면 오늘 빠지는데 오늘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올랐는데 이건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 지금 답답하니까. 그래서 장중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네. 주가 움직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매도는 아침에, 매수는 오후에. 시장이 강세일 때는 매도는 오후에.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아침에 약간 밀려요. 약하다가 팔았더니 나중에 막 올라버려. 그렇죠. 강세 종목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강세일 때는 매도는 오후에, 매수는 아침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강세일 때는 사서 여행 가셔야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네. 시장이 조정일 때는 리밸런싱 해놓고 가지치기 해놓고 그다음에 홀딩하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결국은 수익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에 세게 쬐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빠져갖고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놓고 또는 빠졌을 때 조금 더 사고 현금 갖고 만약에 거기까지 해놨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수익 나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 거지. 네. 그러고 있으면 수익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아직은 시장이 대세 하락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같이 얘기하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안 하는 게 답인 거죠. 안 하는 게 답인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면서 거래하자. 그 사람은 자기가 투자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시장이 대세 하락을 갈 때는 수익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지금 네. 시장이 조정 하락할 때, 시장이 조정 하락할 때 대응 방법을 지금 차트 두 예. 장으로 예. 두 장의 장표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요거를 물론 구독하시면 이제 매일 대응 예. 방법 보내주시지만 요걸 우리 시청자분들은 캡처를 해놓으시고 요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요 사이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이 생기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면 꼭 이렇게 가진 않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 공식처럼 삼으면 좀 네.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전 주식 투자를 대학교 때 처음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00년 한국경제TV 1999년도에 땀의 채널 얘기했네요. 그때 개국을 했고요. 괜찮아요. 네. 개국했고 2000년 1월부터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방송을 26년간 하고 있거든요. 26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 이건 자신 있어요. 네. 이거 주가가 그냥 막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막 외부에 막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주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수하자, 매도하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좀
이해하고 주가를 좀 파악하면은 음.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요 설명해 주신 두 장의 장표는 꼭 이렇게 캡처해 두시고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요. 꼭 네. 이렇게 되진 않지만 진짜 26년간 요거를 지표 삼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고해 볼 만 하겠죠. 대표님 감사드리고 예. 이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그 우리 국채금리 얘기했잖아요. 예. 대표님. 예. 한동안 매크로 거시에 예. 시장이 별 관심이 없다가 또 이렇게 좀 위기감이 닥친 거죠. 예. 채권 자경단? 예.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국채를 막 팔면서 예. 채권 가격을 낮추고 예. 금리를 올리는 어떤 투자 집단이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예. 들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예. 뭐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예. 경고성 메시지라거나. 예.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은 예. 뭐예요? 물가에 대한 걱정인가요? 지금 채권 자금단이 움직일 상황이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근데 한마디로 먼저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채권 자금단을 굉장히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거기에 오. 컨트롤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채권 투기꾼들이에요.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투기해가지고 수익 내고자 하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딱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어. 그래서 이거 돈을 많이 풀어서 화폐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를 것 같아.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매도해서 우리 돈 벌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딱 그런 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전쟁이 없어서도 미국의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칩 가격이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모든 IT 디바이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세발 후유증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마도 물가가 그거 아니더라도 올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가가 지난 3월에는 유가가 막 110달러, WTI 기준으로 110달러 갔다가 89 갔다가 뭐 105 갔다가 90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100알을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또 내려오겠죠.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유증이 커지는 거죠. 네. 그 후유증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럼 물가가 계속 오르면 결국 물가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이 따라 올라가면서 그럼 채권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공격할 타이밍이 됐네. 절호의 타이밍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야, 이제 채권은 이제 가격이 떨어질 상황이 좀 된 것 같아. 상황이 안 좋아.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뭐 불난집에 기름 붓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게 이제 유럽에서 나타난 거고요. 유럽의 지금 영국의 길채권이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채권 수익률은 높게 지금 가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최저인 거고요. 이거 되고 있는 게 정치적 혼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총리가 막 1년에 한 번씩 네.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보다도 유럽의 이제 채권을 먼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투자의 그룹분들도 예전에는 다 그런 제가 좀 심한 얘기할게요. 그런 짓을 해서 돈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야 일방향으로. 환율을 공격하든지 채권을 공격하든지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그 가뜩이나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번 11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풀어댈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유동성 때문에 또는 물가가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속에 있는데 여기에 돈을 더 푼다?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게 얘기했을 때 채권 자경단이라 얘기하면서 야 정부에서 돈 더 풀면 위험해져. 그렇게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더 풀어? 인플레이션 발생돼? 금리 인상하겠네? 그러면 국채 수익률 더 오르겠네? 채권이 더 폭락하겠네? 야 채권 그냥 우리 매도하고 돈 이참에 왕창 벌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팀을 이뤄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요번에 그들이 다시 나타나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끝까지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폴트까지 만듭니다. 국가도 디폴트 만들어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럼 기업들 디폴트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번 그냥 공격을 하면은 예전에 우리 외환 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외환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되게 외환 보유고가 실 예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환이 되게 뭐랄까요 취약 국가예요. 근데 원화가 막 1,500원, 1,520원 돼요. 그러면 그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원화를 매도를 막 네. 때려버린다고요. 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단인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들의 세력들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서 미 국채를 공격을 한다. 네. 그러면 국채 수익이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국채 가격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큰 수익을 내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기부업 한 상태에서 그들은 큰 수익을 내고 다시 그것을 반대로 디커플링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커버링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 국채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들이 진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이번 국채 수익이 올라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연준이 모를까요? 모르겠어요. 연준이 한패면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한패일 수도 있겠죠. 연준의 어떤 사람들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맨날 우리 얘기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뭘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음모론 있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오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준이 이 상황을 모를까? 벳선 장관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전 세계 재무부 장관으로 가장 힘이 센 벳선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실예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당장의 지수하고 네네.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네. 그 걱정을 지금 많이 하시니까 자꾸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국채를 그동안에 잘 버티면서 미국 국채가 어려울 때 지금 채권 얘기하는 거니까 국채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 국채를 누군가 막 사줘요.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 국채를 막 사준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오른다니 국채 수익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왜 이런 데 생겼냐? 중국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주고 있었냐? 일본에 사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4월 달, 5월 달에 일본이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사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 그게 뭐게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벳센 장관이 맨날 얘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는 갈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2조 달러라는 얘기는 2조 달러의 국채를 산다는 얘기예요. 미국 국채를 산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벳센 장관이나 트럼프나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모여갖고 미 국채를 사는 매수의 유인을 만들 거예요. 조만간에 만들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지면은 이거 싸움인 거예요. 머니 게임. 지는 쪽은 이제 크게 당하는 거죠. 지는 쪽이. 근데 우리가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채권 자경단을 믿고 갈 거냐? 여러분들 만약에 국채를 지금 투자하신다면 국채를 내가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 단순히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 자경단을 믿고 갈 거냐? 연준이나 벳선 장관 미 재무부를 믿고 갈 거냐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이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어의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오버슈팅 했지만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가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지표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채권 자경단 뭐 채권 국채 금리가 워낙에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또 네, 스토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 질문을 근데 왜 드렸냐면 내일 이제 새벽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예. 지금 AI가 몇 년간 주도했던 시장이잖아요. 사실 전 세계 시장이. 예. 근데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매크로적인 우리의 걱정들, 예. 뭐 국제 금리 비롯해서 물가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환율도 그렇고요. 예. 요 걱정들, 매크로적인 걱정들과 예. AI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요 예. 사이에 저는 지금 좀 줄다리기, 예. 힘싸움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예. 좀 여쭙고 싶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에. 근데 그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너무 팽팽해요. 팽팽합니다. 이코노미스 분들이나 경기 사이클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네. 분명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위험해요. 그런데 AI 사이클을 보면서 거기에 굉장히 강세론자들은 이거 금리 올라간 거 옛날에 잣대로 보면 안 돼. 무조건 고고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이. 예, 예.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 AI 관련주들. 네네. 그렇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사실 금리라는 거는 계속 떨어져 왔어요. 옛날에 우리 고금리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죠. 똑같아요. 미국도 10%, 15% 금리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내려오다 지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금리는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을 걱정을 하지만 그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나요? 최근에? 최근에 1, 2년 동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4% 위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오른 거야. 맞아요. 조금 오른 거야. 결국은 이러한 그 금리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그 금리를 커버링하면서도 이익이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금리가 높았던 거는 왜 문제가 됐냐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도 못 내. 사업은 안 되고.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보다도 성장성이 더 높아. 뭐가? AI가. 이 AI의 혁명은 농업혁명, 산업혁명과 맞먹는 혁명이야. 이런 논리인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AI 기업들은 이 고성장은 금리가 높아도 높은 금리로 다 이자 내고도 우리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AI의 고성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런 주장이 있는 거고 또 이쪽 한편으로는 야,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시작이 나서 그렇지 결국은 지금 막 주가 오르고 이익 엄청 낸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야, 결국은 이자가 높은 걸 감당하지 못해. 그만큼의 이익 성장이 계속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그 뭐나 똑같은 거냐면요. 저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장의 금리가 낮을 때는 소위 PDR 드림으로 가격을 하자. PSR 세일 매출로 가격을 매출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딱 높아지면은 아니야. 그렇소. 성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PEG거든요. 얘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한데 아니요. 무슨 네. 얘기냐면 그래서 지금 AI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 높은 금리에도 이겨내면서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뭔지는 제가 모르겠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팽팽한 이론이 있어요. 근데 네. 답은 있습니다. 네. 어떤 답이 있냐? 뭐든 간에 높은 고금리에도 그걸 커버하고 더 높은 성장을 이익 성장이 있는 데서 나는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전력 에너지, 전력 기기랑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덜 빠지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그렇게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좀 더 안전한 데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의 투자론인 겁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매크로 상황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상황은 결코 예, 아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를 주식 시장에서는 AI가 기대감을 놓지 않고 지금 성장을 더할 거라는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 팽팽한 네,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면 전력기기, 네. AI 반도체 요쪽 특히 대형주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예. 결론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시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예. MP 파트너스 박병찬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병창 대표님의 이렇게 인사이트 함께 하셨는데, 저희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또 매일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의견과 전략 보내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강의 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 박명석 큐레이터가 박명석의 월가
퀵샷을 선보였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미장, 국장, 실시간 텍스트 강의하고요.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직접 큐레이팅한 부분, 또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 모두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뭐 지금 함께하신 박병창 대표님 비롯해서 이선엽 대표님, 김정일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훈진 대표님 이렇게 많은 저희 3프로TV를 대표하는 강사님들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여전히 많이 들어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배운 자, 공부한 자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모토로 여러분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요일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저희 뒤에 차영주 소장님의 단독 방송 이어지니까 또 많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클로징 벨 라이브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